안녕하세요. 노년의 지혜, 한 줄 인생 노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행복하셨나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보니까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젊었을 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에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할까? 기대되는 거. 그거면 충분해. 그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60세부터는 뭘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인생이 편안해질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60세 이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업그레이드할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기다리게 만드는 작은 일. 60세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아침이 기대되는 일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63세 박철수 씨는요, 평생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대요. 아, 이제 마음 편하게 쉬는구나. 근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TV 틀면 또 같은 프로그램이고, 핸드폰 보면 또 같은 뉴스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오후 3시. 그럼 또 뭐 하지?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초보자 목공 수업 포스터를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신청했는데요. 그게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이 기다려진대요. 나무 자르는 소리, 사포질하는 느낌,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너무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 월요일 저녁에 잠들 때 내일 작업장 가면 뭐부터 할까 생각하면서 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같은 동네에 사는 61세 이순희 씨는요, 퇴직 후 1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애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아직 일하느라 바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대요. 내가 왜 사나 싶었어요.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독서 토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었죠. 처음엔 책 읽는 것도 힘들었대요. 집중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래요. 요즘은 다음 모임 날짜가 너무 기다려져요. 이번엔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만 해도 설레요.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있는 60대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무려 73% 높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년 심리학자 사토 겐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다림이 없으면 시들어간다. 60세 이후의 삶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일을 얼마나 기대하느냐로 결정된다 라고 말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이 기대되는 작은 일과 하나만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 목공 수업도 좋고,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도 좋고, 매일 아침 30분 산책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 그게 60세 이후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삶을 산다. 60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7세 강병호 씨는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연금이 괜찮게 나와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근데요, 이분은 커피 한 잔도 아까워합니다. 5,500원이나 하는 걸 어떻게 사 마셔? 집에서 믹스커피 타 먹으면 되지.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옷도 10년 전 것 입고 다니고요.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갑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1억 5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분 표정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돈은 모았는데 뭐 하려고 모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면 없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반대로요,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65세 최영자 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분은 연금이 많지 않아요. 한 달에 120만 원. 남편도 일용직으로 일해서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근데요, 이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남편이랑 외식을 합니다. 비싼 곳 아니에요. 2만 원짜리 삼겹살집이나 칼국수집. 우리 둘이 밖에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부부의 낙이에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가까운 곳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강릉, 속초, 부여. 멀리 안 가요. 근처 펜션 빌려서 바다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오는 게 전부. 한 번 가는데 15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그 15만 원이 우리 3개월을 버티게 해요. 다음 여행 생각하면 힘든 일도 견딜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은 모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려고 있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A그룹은 한 달에 30만 원씩 저축하게 했고요. B그룹 한 달에 30만 원을 경험에 쓰게 했어요. 외식, 취미, 여행 등 6개월 후 결과는요. B그룹의 행복도가 A그룹보다 평균 2.8배 높았습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도 더 좋았고요. 왜일까요? 저축은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근데 60세 이후의 미래는 지금입니다. 10년 뒤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면 결국 10년 뒤에도 또 희생하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불행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아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미래는 생각보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의 돈보다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을 더 원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날을 정하세요.
외식이어도 좋고, 작은 여행이어도 좋고, 예쁜 옷 한 벌이어도 좋습니다. 그 돈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60세부터는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쓰면서 사는 인생. 그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늘린다예요. 60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은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만 만난다는 겁니다. 62세 김순자 씨는요. 젊었을 때 인맥이 정말 넓었습니다. 학교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동네 주민 모임, 교회 봉사 모임. 일주일에 모임이 4개씩 있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모임에 다녀오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사람 만나고 왔는데 더 외로운 기분이 들어. 어느 날 한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번 달에 회비 좀 더 내자. 다음 달에 여행 가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해.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누군가 씩 웃으면서 말했죠. 에이, 순자 씨 그 정도는 되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김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지? 회비 내는 사람? 숫자 채우는 사람? 그 후로 하나씩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개던 모임이 2개로, 1개로 줄었어요. 지금은요, 딱 2사람만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미경이, 그리고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윗집 언니. 이제는 모임 끝나고 피곤한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요. 진짜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진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반대로 68세 박영수 씨는 다릅니다. 이분은 퇴직하고 나서 더 바쁘게 살아요.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낚시 모임, 동창회 회장까지 한 달에 모임이 10개가 넘습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야 해. 집에만 있으면 늙어. 근데요, 이분 아내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 남편 매일 누구 만나러 나가는데 정작 집에 오면 말이 없어요.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냥 TV만 봐요. 진짜 친구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3배 높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관계가 기회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었죠. 근데 60세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기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본의 노년학자 시미즈 타카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의 지혜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모임을 안 나가면 외로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당신을 진짜 기억하는 사람은 모임 횟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아니면 피곤해지나? 피곤해지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60세 이후는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니까요. 진짜 친구 두세 명,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자식 인생은 자식이 산다. 60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요,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64세 정미숙 씨는요,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았습니다. 큰딸 대학 등록금, 아들 군대 갈 때 용돈, 작은딸 결혼 자금, 전부 부모가 됐어요. 자기 노후 자금이라곤 전세금 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애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근데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살아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 아들은 직장 때문에 바빠서 명절에도 못 와요. 작은 딸은 육아로 정신없어서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러다가 허리를 다쳐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지만 큰딸은 엄마 빨리 나으세요. 영상 메시지 하나.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작은 딸은 와서 하루 있다가 갔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서 정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많이 해줘도 애들 인생은 내 거가 아니구나. 그 후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합니다. 돈도 안 줘요. 대신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한다는 겁니다. 엄마, 요즘 뭐 해? 여행 다닌다며? 엄마가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반대로 66세 한영희 씨는 아직도 자식 걱정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아들이 4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딸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습니다. 한영희 씨는 매일 걱정합니다. 아들은 언제 결혼하나? 딸은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손주 봐주고 반찬 해다 주고 아들한테는 맞선 주선해주고 돈도 보태주고. 근데요, 정작 본인은 요즘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애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서울대 사회학과의 2022년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는 60대 이상 부모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무려 3.2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근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과 배신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부모가 자식 인생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자식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사 메리 피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모는 자식이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한 발짝 물러서는 부모다라고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힘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떠안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었으면 이제 자식 인생은 자식한테 돌려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나서지 마세요.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 인생을 챙기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 안심합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는 게 자식한테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5번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60세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요, 건강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69세 김태식 씨는요, 젊었을 때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나는 평생 큰 병 없었어.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적당히 하고. 괜찮아. 운동도 안 했어요. 건강검진도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67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왼쪽 팔이 잘 안 올라갔고요. 말도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건강할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지금은요, 매일 아침 30분 걷고 일주일에 3번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합니다. 건강검진은 1년에 2번 받고요. 이제는 알아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반대로 62세 이정숙 씨는 다릅니다. 이분은 55세부터 꾸준히 운동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 걷기 1시간,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 가고요.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도 초기에 다 잡았어요. 지금 62세인데요. 40대처럼 보입니다. 피부도 좋고 허리도 꼿꼿하고 말도 또렷해요. 사람들이 나이 물어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비결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꾸준히 한 거예요. 이정숙 씨의 하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물 한 잔. 아침 6시 30분 한강 걷기 1시간. 아침 8시 아침 식사. 달걀, 야채, 과일. 점심 현미밥에 단백질 반찬. 저녁 가볍게 국과 나물 위주. 밤 10시 취침. 규칙적으로 사니까 몸이 편해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서울아산병원의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60세 이후에도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52% 낮고 치매 발병률이 41% 낮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평균 의료비가 월 18만 원인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는 사람은 월 7만 원 정도로 절반 이하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결국 병원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 케네스 쿠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결정한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부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미 몸이 안 좋은데 지금 해봤자 소용있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세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라도 매일 걸으세요. 하루 3끼 단백질 챙기기. 고기 조금, 달걀, 두부, 생선 뭐든 좋습니다. 1년에 2번 건강검진 받기. 병은 늦게 발견하면 돈도 시간도 더 듭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세부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아무 소용 없어요. 건강해야 밥도 맛있고
여행도 가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60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모 씨는요, 모임만 가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 임원들이 날 찾았어.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갔다니까. 우리 때는 월급 받으면 다 저축했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는 족족 다 써버리더라고. 내가 군대 갔을 땐 말이야, 요즘같이 편하지 않았어. 진짜 고생했지. 처음 듣는 사람은 아, 그러셨어요. 하지만 2번, 3번 들으면 또 시작이네 이렇게 됩니다. 과거는 추억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를 비교하면서 우리 때는이라고 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설교가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2번째, 자식 걱정을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대요. 딸이 애 키우느라 너무 고생해요. 손주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요, 그 걱정을 매번 밖으로 꺼내면 사람들이 지칩니다. 왜냐고요? 듣는 사람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위로의 말도 몇 번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자식 걱정을 계속 말하다 보면 정작 당신 자신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자식 걱정하는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되고 당신 자신의 삶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3번째는요, 몸이 아픈 얘기를 계속하지 마세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요. 혈압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물론 아프면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요, 만날 때마다 아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고요? 듣는 사람, 본인도 어디 아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로 아픈 얘기만 하다 보면 모임 자체가 병원 대기실 같아집니다. 한두 번은 공감하고 위로하지만 매번 똑같은 증상 얘기를 들으면 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픈 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한테만 말하세요. 일반 모임에서는 가급적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관계망이 평균 37%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과거 자랑, 자식 걱정, 몸 아픈 얘기. 이 3가지는 가급적 줄이세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 최근에 재미있었던 일, 기대되는 계획,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첫째, 아침이 기대되는 작은 일과를 만드세요. 취미든 모임이든 매일 기다려지는 뭔가가 있으면 하루가 살아있습니다. 둘째, 돈을 모으지 말고 제대로 쓰세요. 60세 이후는 저축의 시간이 아니라
경험의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쓰세요. 셋째, 관계를 줄이고 마음을 늘리세요. 많은 사람보다 진짜 사람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한 관계는 정리하세요. 넷째, 자식 인생은 자식이 삽니다. 자식 걱정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 안심합니다. 다섯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매일 30분 걷고 단백질 챙겨 먹고 1년에 2번 건강검진 받으세요. 건강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과거 자랑하지 말고 자식 걱정을 입에 달지 말고 아픈 얘기를 계속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세부터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기대되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진짜 마음 맞는 사람 몇 명이랑 웃으면서 밥 먹고, 자식 잘 되길 바라지만 그건 자식 몫이라고 생각하고, 몸 아프지 않게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그거면 됩니다. 사는 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게 60세 이후 가장 멋진 삶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볍고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60세 이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